이 영상에 썸네일을 클릭하셨다는 건 최소 한 번쯤은 결정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인데 왜 우리는 비싼 돈을 내고 결정사를 생각하고 찾아보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좀 더 나은 결혼 상대를 찾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사를 통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리뷰 또는 후기들을 보면 돈 아깝다, 가성비 안 나온다 등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결정사가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 짓기보단 객관적인 입장에서 결정사의 장단점과 함께 가입을 해도 괜찮은 사람과 가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지금 결정사를 찾아보고 계셨다면 잠깐 멈추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다음 고민하시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와서 먼저 결혼정보회사의 장점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시간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을 아낄 수 있게 해줍니다.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내가 1대1로 자리를 만들기까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정사를 통한다면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바로 진지한 만남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성을 만날 시간은 없는데 결혼은 또 급하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께서 서로 잘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속전속결로 몇 달 안에 성혼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결혼정보회사의 장점 두 번째로는 가장 안전한 매칭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이성을 만나기 위해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결정사를 비롯해서 소개팅 어플, 취미 모임, 독서 모임 등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선 그래도 가장 신뢰도가 있고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게 결혼정보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남성분들은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데 있어 안전에 대한 생각을 딱히 잘 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은 처음 보는 남자를 만날 때 신분이 확실하지 않다든지 보증을 해주는 관계가 없다면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무조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서 소개팅 어플이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모임 같은 곳보다는 우선 진입 장벽이 있으면서 1차 필터링을 해주고 어느 정도 신분을 보장해주는 결혼정보회사가 가장 안전한 매칭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결정사의 장점은 말씀드렸고 사실 많은 분들이 더 궁금해할 단점을 이제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결혼정보회사의 단점 첫 번째로는 부담스러운 비용입니다. 너무 당연한가요? 그래도 결정사의 단점을 얘기하는데 말씀을 안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라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사해보고 상담받아본 바로 횟수나 기간, 자신의 스펙, 이상형의 조건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가입비가 최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인 듯 합니다. 2, 300이라고 하면 물론 월 1000만원 이렇게 버는 분들한테는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한테는 부담스러운 금액인 거죠. 결혼정보회사의 단점 두 번째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사에 돈 벌어다 주는 호구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정사도 결국엔 장사꾼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보면 이해가 빠릅니다. 결혼정보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결혼이 절대 목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매칭 횟수를 빨리 다 쓰게 만들고 재가입, 재결제 혹은 프리미엄의 비싼 상품으로 가입시키는 것이 결정사라는 회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커플 매니저라는 분이 정말 친절하고 상냥하게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것 같고 그래서 고맙게 느껴질 수 있지만 결정사에 내 편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매니저가 너무 믿음이 가서 추천해주는 프로필 분들 다 만나보면서 커플 매니저한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하고 그러면 결정사의 호객이 될 확률이 있으니 정말 조심하시고 내가 원하는 이상형, 꼭 지켜야 되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 나의 판단을 믿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의 장단점에 대해 말씀드려 보았는데 그래서 가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헷갈리지 않게 지금 정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참고만 하시고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결정사 가입을 추천드리는 분들은 벌이도 좋고 결혼 준비는 다 되어 있으나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성을 못 만나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은 결정사에 가입을 해서 원하는 이상형을 만나보면 10명 중에 한두 명은 잘해보고 싶은데 라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이 맞다면 이미 상대방의 조건들은 다 보고 만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연애에 비해서 결혼까지의 시간을 정말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없어서 연애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께는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결정사에 가입을 말리고 싶은 분들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남들보다 부족해서 연애를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게 자존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현실적으로 내가 평균보다 능력이든 외모든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결정사에 가입해봤자 돈만 버리게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결정사에서는 어떻게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좋은
소리만 해줄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결정사에 가입하는 분들의 90%는 좀 더 나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 가입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보고 판단했을 때 내가 평균 이상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싼 돈 내고 결정사에 가입해서 후회하는 것보단 노력만 한다면 내가 조금 부족해도 이성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으니 결정사 가입은 일단 보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혼정보회사에 대해서 솔직한 저의 생각과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결정사를 통해 좋은 인연을 만났거나 또는 가입을 해봤는데 후회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께서는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결정사 가입을 할지 말지 너무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꼭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도움되는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